안녕하십니까. 드럼앤베이스 DJ, 덥스텝 DJ 그리고 여러 장르를 다루고 있는 제이패스입니다. 일단 무료 강의를 통해서 간단하게 느낀 점을 말씀드린다면은 보편적으로 이제 미디 학원을 다니셨거나 아니면은 화성학을 열심히 공부하셨는데 동일하게 발견한 문제점은 곡을 만드는 데 있어서 어떻게 이걸 활용할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신 분들이 열이면 열 모두 다 동일한 어떤 관점으로 저에게 이제 다가왔는데요. 일단 화성학, 미디, 기타 여러 가지 요소들은 매우 중요한 일부분이긴 하지만 간단하게 말해서 저 비유를 대자면은 풍경화를 그려야 되는데 나무에 너무 집중을 하거나 아니면은 부수적인 부분에 너무 묘사를 하기 시작하면은 큰 그림을 그리는데 좀 혼란이 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이거를 하는 목적에 대한 의식을 다시 한번 잡는다면은 풍경화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는 어떤 스킬 자체가 프로듀싱 아닌가 사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요. 단순히 단조롭게 미니멀하게 원초적으로 다시 돌아가서 내가 무엇을 표현하고 싶은지에 대한 거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내가 진정으로 좋아하는 곡들과 그 다음에 나의 가슴을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한 분석을 어느 정도는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 무료 강의에 솔직하게 저와 대면해 줄 부분, 그 다음에 코멘트, 진실한 코멘트 남겨주신 부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진정으로 진짜 제가 이 비디오 무료 강의 하는 목적에 있어서 많은 동기부여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 가지의 스케줄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준비로 인해서 비디오가 자꾸 딜레이 되는 부분 공식적으로 사과드리고 싶고요. 비디오는 물론 계속 진행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무료 강의도 더 정확한 통계와 정확한 정보로 인해서 제가 수업을 준비할 수 있게 계속 진행될 예정이니까 이메일로 jpassbeatproduction@gmail.com으로 성함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연락하여 조율한 이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 비디오 강의 때 제가 말씀드린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21세기형 프로듀서는 사운드 디자인에 더 집중을 하는 어떤 시대가 왔다고 말씀드린 것 같이 제가 이제 웹사이트를 여기저기 보다 보니까 무료 미디 파일을 제공하는 사이트를 발견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보면 이제 middatabase.com이거든요. middb.com 이 사이트에 가시면은 최신 곡들 미디 파일들이 다 있습니다. 사운드는 뭐 당연히 노래방 사운드인데 일단 파일들을 다 제공하고 있으니까 만일 집에서 혼자 연습을 하시고 싶으시면 찍는 거 이제 그만 연습하시고 톤 만들기, 사운드를 통해서 어떤 감성을 표현하고 싶은지에 대한 거를 집중하시면은 원하시는 어떤 결과에 더 가깝지 않을까 해서 이 사이트를 잘 활용하시고 여기에 블루스, 팝, 힙합, 일렉트로닉 뭐 여러 가지 다 있으니까 창의적으로 원하는 사운드를 뽑아내면서 익숙한 곡을 어떻게 묘사하는지도 연구해 보세요. 자, 그러면 키베이스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저번 시간에는 이제 기존에 있는 샘플 팩 이미 만들어져 있는 사운드, 어떤 사운드는 하얏이 같이 있었고 그 다음에 어떤 사운드 같은 경우는 디스트가 좀 걸려 있는데 이제 원초적으로 그 사운드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는 어느 정도 개념을 알고 계시면은 나중에 사운드 EQ 잡는데 더 편리하게 귀가 숙달이 돼서 자유자재로 이제 어떤 주파수를 살려야 제가 원하는 어떤 킥 사운드, 스네어 사운드, 하이햇 사운드를 만들 수 있는지 어느 정도 통찰력이 더 생깁니다. 따라서 오늘은 어떤 형식으로 이제 드럼을 쌓을 거냐, 기존에 있는 VST 인스트루먼트 가상 악기를 불러와서 신트사이저를 불러와서 일단은 드럼 사운드를 파형을 살피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키베이스를 보시면은 여기서 인스트루먼트 트랙을 클릭하시고 기존에 레트롤로그 불러와서 한줌 킥 2개, 그 다음에 스네어 하나, 하이햇 해서 총 4개 사운드로 간단한 드럼을 만들어 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레트롤러가 이제 켜졌죠. 4개 악기를 불러왔으니까 일단은 이름 지정을 하나하나씩 하고 여기서 탑킥으로 이거는 2개 킥으로 이제 레이어를 할 거고요. 탑킥, 그 다음에 로우킥, 여기는 스네어, 그 다음에 하이햇. 자, 여기에 있는 소프트 킥을 제가 불러온 이유 중에 이유는
간단하게 엔벨로프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 드리는데 이거 파형을 보시면서 일단 이해하기가 더 쉽기 때문에 이거는 예시로 제가 일단 불러왔고요. 일단은 신티사이저를 딱 보시면은 너무 많은 기능들이 여기에 한꺼번에 다 포착이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단조롭게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요. 일단 여태까지 제가 이제 예시를 보여드렸던 채널에서 시그널 체인, 그 다음에 그 사운드를 불러와서 그 채널에서 EQ를 만지는 어떤 그런 형식으로 이제 이해가 되게 복잡하지 않게 인식이 됐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오시면은 간단하게 오실레이터는 채널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근데 채널에서 이제 기존의 사운드를 골라와서 불러왔다면은 여기에서는 파형으로 이걸 사운드 고를 수 있는 옵션이 딱 네 가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인 웨이브, 사인파는 이제 방송 대기 시간에 나오는 그 사운드.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이제 트라이앵글에서 조금 더 날카롭게, 네, 오락기에서 많이 나오는 8비트 오락기.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서투스는 이제 톱니파, 되게 날카롭죠, 톱니파처럼. 그 다음에 펄스는 이제 스퀘어 웨이브랑 동일하고 여기서는 이제 펄스 위스, 어떤 폭을 넓히는 건데 오늘은 이걸 다 이제 한번 눌러봐 주고요. 오케이, 이거는 이제 베이스라인 엘렉트로에서 많이 쓰는, 어떻게 보면 살짝 디지털 방구 소리랑 좀 비슷하죠. 아니면 개구리 소리. 근데 이거를 지금 다 하나하나씩 설명해 드리기에는 너무 시간이 부족하고요. 점차 하나하나씩 오늘은 드럼으로. 왜냐면 드럼 사운드가 기본적으로 우리 귀에 너무 익숙하고 되게 명확하게 드럼 사운드가 쉽기 때문에 일단 귀를 트레이닝 할 때는 드럼 사운드로 원초적으로 사운드를 보여드리는 게 제일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따라서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납득하는 형식으로 이제 접근을 할게요. 그럼 일단은 파형은 사인파로 고르고, 이건 마우스 휠을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사인을 고른 다음에 이제 파인은 파인 튜닝으로 센트 형식으로 이제 튜닝 맞추는 거고요. 콜스는 이제 세미톤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올리는 겁니다. 간단하게 피치와 튜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질감이 변하고 그다음에 무게감이 변하는지를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되게 컴플렉스한 어떤 복잡한 튜닝은 아니고요. 여기에 어떤 노트를 보시면서 아, 이게 이 노트니까 이런 무게감을 주는구나 하면서 간단하게 접근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일단 필터 부분을 보시면은 엔벨로프 여기 있는 거는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검토를 하는 형식으로 하고요. 컷오프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컷오프는 그때 EQ에 20Hz, 여기서 이제 헤르츠가 나오죠. 이게 또한 여기 키베이스에 있는 여기에 있는 거와 동일합니다. 로우 컷, 하이 컷. 그렇기 때문에 이것 또한 EQ를 이해를 잘 하면은 필터도 되게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 이게 여기서 얼마큼 깎이는구나라는 거를 이제 주파수를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여기에서 이제 보시면은 이거를 제가 내리고 보이죠? 파양들이 얼마큼 깎이는지. 그럼 제가 이걸 또 올리면은 노트에 따라서 이게 변형이 되게 단조롭기 때문에 변형이 되게 다채롭기 때문에 이 다채로운 거를 이제 어떻게 균형을 잡느냐. 그래서 튜닝을 하면서 일단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다 모든 레트롤로그를 파형들을 바꿔보도록 할게요. 파형을 다 사인파로 일단 잡아놓고 킥은 자, 그럼 여기 오셔서 간단하게 미디 드럼은 여기 보시면은 드럼 맵이 있습니다. GM 맵으로 이렇게 설정해 놓은 다음에 연필 도구를 가지고 오셔서 쭉 그리시면은 일단은 한마디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하게 모두가 익숙하고 쉬운 하우스 비트. 그럼 더블 클릭을 하시면은 여기 이제 이게 그루브 에이전트 1이라는 일단 VST 악기는 제가 이제 나중에 검토를 할 건데 그루브 에이전트 1에 있는 어떤 디폴트 드럼 킷 여기서 설정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 간단하게 여기에서 드럼 스틱을 고르신 다음에 킥은 4비트죠. 이게 이렇게 그냥 찍어집니다. 피아노 롤로 들어가면 되게 하나하나씩 찍어야 되는데 삭제할 때도 그냥 이런 식으로 되게 쉽게 간편하죠. 지금 벌써 들어본 결과 킥의 어떤 사운드가 벌써 들리죠. 자, 여기에 이제 킥의 어떤 요소로 들어가기 이전에 엔벨로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앰플리파이어 엔벨로프인데 엔벨로프는 간단하게 뭐냐면은 이 그래프대로 어택이 올라가면은 앞에 있는 소리가 감소되고 그 감소된 이후에 여기가 파형이 서스테인으로 랩을
몸뚱아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사운드의 어떤 몸이랑 연결되는 사운드입니다. DK가 그걸 조절해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릴리즈는 어떻게 보면 여운이죠. 이렇게 길면 길수록 여운이 릴리즈 타임이 길어집니다. 이건 뭐와 동일하냐면은 여기에 보시는 바와 같이 엔벨롭은 간단하게 볼륨 커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택을 주시려면 여기 오셔서 이런 식으로 어택, decay, 그다음에 서스테인은 이런 식으로 컨트롤 해주시고 릴리즈를 많이 증폭시키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릴리즈가 길어지는 거고요. 왜냐면 볼륨이 그만큼 여기에서 감소되는. 하지만 여기에 같은 경우에는 이 사운드가 여기까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파형을 사용해서 끝까지 쭉 누른 만큼 나올 수 있는 어떤 사운드를 컨트롤하는 게 또한 나중에 신트사이저 이제 신스 사운드를 만지는데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간단하게 예시를 제가 보여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어택 디케이를 여기서 올리면은 일단은 여기 있는 부분들을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거를 빼고 이것도 빼고 만약 이 볼륨 커브를 언도하고 싶으면 클릭하시고 바깥쪽으로 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단은 어택으로 살짝 커브를 올리고 근데 한 가지 추가적으로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에서 이제 볼륨 커브가 딱 일정하게 일자배기로 일단 유연성이 없잖아요. 근데 볼륨 커브로 이제 작업을 할 때는 어떤 게 장점이냐면 내가 이런 식으로 커브를 유연하게 그릴 수 있습니다. 원하는 점을 무한으로 이제 그릴 수 있죠. 큐베이스의 어떤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보시면은 킥이 클릭하는 소리가 같이 들리죠. 그게 어떤 거와 똑같냐면은 릴리즈가 지금 여기서 끊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클릭하는 소리를 빼고 싶으면은 여기에서 이거를 내려주시면은 어느 정도는 앞에 여기에 볼륨이 이제 부각됐기 때문에 이걸 줄이고 그 다음에 여기도 정교하게 보시면은 여기서 들어가는 게 디테일하게 이거를 그쵸? 사운드가 이렇게 나옵니다. 따라서 여기서도 이렇게 다 컨트롤이 가능해서 오늘은 이 파형을 갖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인판은 간단하게 그 방송 시작할 때 소리 말씀드렸듯이 이거를 일단은 솔로를 풀고 얘는 뮤트 시켜놓을게요. 방송할 때 나오는 소리처럼 여기 피치가 올라가면은 방송 대기 시간 아니면 이제 그 심장 박동 소리 있잖아요. 그 병원 가시면은 이제 앵겔 꽂고 분명히 뭔가 사운드는 이렇게 동일하진 않지만 여하튼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쭉 주파수를 이제 낮은 영역대로 가면은 서브 베이스입니다. 근데 이거를 짧게 가면은 킥이에요. 자, 근데 킥을 어떻게 더 정교하게 잡느냐? ADSR을 조절하면서 어떤 길이와 폭보다는 이제 몸 어떤 이 레벨들을 조정하는 거죠. 엔벨롭 레벨을 조정하는 건데 자, 그럼 간단하게 이거를 서브 킥으로 이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옥타브를 이제 2, 4, 8 단위로 하는데 여기서 내려가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낮아집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옥타브를 여기서 따로 지정할 수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옥타브랑 여기 오실레이트 있는 부분이랑 필터랑 그 다음에 앰플리파이어 이 세 가지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거는 드럼이기 때문에 일단 모노로 두고요. 모노를 키는 순간 리트리거가 됩니다. 리트리거는 뭐냐면은 이제 파형이라는 거는 계속 플레이를 하게 되면은 변하잖아요. 왜냐면 이게 모듈레이션으로 이제 변조가 되기 때문에 따라서 킥 같은 경우에는 너무 변조가 심하면은 중심이 잃기 때문에 리트리거를 언 시켜주면은 원래 때려줬던 그 시작점에서 항상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인식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컷오프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EQ와 동일하기 때문에 일단 이거를 들어보면서 킥에 흡사하게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플레이를 하면서 여기에서 ADSR을 조금 안으로 이제 필터를 보내고 자 필터 쉐이프도 로우 패스 필터 LP가 로우 패스고 그 다음에 바이패스, 하이패스, 밴 리젝트인데 오늘은 로우 패스와 그 다음에 하이패스도 오늘 들어갈 하이햇이랑 스네어 할 때 하이패스와 로우 패스만 다루도록 할게요. 그래서 슬로프가 이제 경사인데 24보다는 살짝 여백을 두고 18dB로 갈게요. 18dB로 가서 살짝 한 좀 이 정도 500 정도 깎아 볼게요. 들어보면서 할게요. 그리고 이 키베이스에서 이제 조금 눈금자가 막 조그맣고 이게 마우스 휠로 움직이기 불편하면은
Alt를 누르시고 여기서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맥에는 옵션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보면서 해볼게요. 자, 그럼 서스테인을 좀 줄이고, 그럼 클릭하는 소리가 어떻게 보면 킥의 어떤 앞부분이 될 수 있죠. 어택은 그대로 놔두고 릴리즈를 빼면은 클릭 소리가 좀 많이 나는데 그 클릭을 어느 정도는 여백을 두는 겁니다. 릴리즈를 어느 정도 여운을 남기는 거죠. 여백이 아니라.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튜브가 있습니다. 그래서 튜브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개인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여기서 보여드릴 예시가 이 EQ 채널과 동일하게 여기에서 보시면 개인을 높이면 증폭이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어떤 거와 동일하냐면 이거와 동일하지만 디스토션 계열이기 때문에 조금 더 뭉개집니다. 따라서 이제 윤곽을 좀 더 잡고 싶으시면은 디스토션을 사용하시면 되거든요. 디스토션을 살짝 사용하시면서 컷오프를 빼고 올렸다 열어줬다 하이 패스 했다가 로우 패스 해줬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잡아주면 되는데, 일단 디스토션도 어느 정도 매겨놓고 여기서 이제 튜브 계열도 있고 클리핑, 이제 클리핑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모닉스를 발생을 시켜가지고 더 바지직거리는 사운드가 나거든요. 근데 저희가 원하는 거는 지금 뭉개뜨리는 게 아니고 살짝 톤을 잡아주는, 스스로 EQ를 잡아주는 어떤 형식으로 이제 디스토션을 사용할 예정인데요. 자, 그럼 여기에 보시면은 게인도 살짝 올려주고 그 다음에 디스토션도 같이 올려주면은 벌써 붕붕거리면서 좀 킥 다워졌죠. 그래서 릴리즈 타임을 조금만 한 번 더 줄여봅시다. DK를 조금만 더 줄여보면은 살짝 여기 있는 부분이 감소되기 시작하면서 형태를 좀 잃기 시작하죠. 조금만 더 올려줘요. 자, 이 정도가 딱 좋은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잡아주냐? 되게 심플합니다. 신테사이저 말고도 EQ로 활용할 수 있는 점도 항상 생각해야 돼요. 따라서 이미 어느 정도의 킥 길이를 설정을 했고 DK가 릴리즈로,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오셔서 이제 만일 너무 붕붕거리는 걸 빼고 싶다면은 여기 릴리즈를 더 깎으면은 감소시키면은 너무 짧아지고, DK도 조금 줄이니까 어떤 서스테인을 지금 아예 올리지 않은 상태니까 몸뚱아리가 없죠. 여기에서 이제 어떤 킥이 때려주면서 감소되는 건데 감소 어떤 양도 조금만 올려줬습니다. 그래서 그다지 많이 티가 안 나는데요. 클릭하는 어떤 꼬리를 여운을 어느 정도 남기기 위해서 이제 열어둔 건데,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채널 스트립에서 몇 가지 기능들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채널 스트립 또한 큐베이스에서 아까 전에가 아니죠. 처음 비디오에서 이제 1, 2, 3, 4, 5, 6 이게 시그널 체인 여기에서 들어왔다가 기타 등등 그 비디오 확인해 보시고, 이거에서 이제 이 부분에서 스트립을 프리 포스트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포스트를 해놓고 인서트가 프리로 해놓고 그 다음에 채널 스트립 들어가가지고 여기서 이제 transient라는 약자의 trans거든요. transient는 뭐냐면은 여기에 또한 attack과 release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attack은 여기에 있는 envelope attack과 다르게 여기는 올리면은 이게 사운드가 감소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거를 dB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사운드가 이제 앞부분이 어택이 세집니다. 그럼 들어보세요. 감소시키죠. 그리고 반대로 가면은 어택 앞부분이 되게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transient라는 단어를 쓴 게 앞에 딱 때려지는 부분을 증폭시켜 준다는 용어로 transient를 먼저 여기서 이제 용어를 썼고, 그 다음에 거기 안에서 이제 envelope shaping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여기 와서 이제 키고 이제 attack, 그 다음 release도 릴리즈 개념은 똑같아요. 살짝 짧게 잡아주고 싶으면은 릴리즈를 내리시고, 그 다음에 좀 늘리고 싶으시면은 여기 와서 증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또한 여기에 있는 릴리즈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느 정도 이 엔벨롭 쉐이퍼에 또 맞는 느낌으로 살짝 감소시키면 한번 들어보세요. 살짝 붕붕거리는 거를 감소시켜주죠. 왜냐면 어택이 그만큼 올라갔기 때문에. 따라서 이 모든 어택 릴리즈의 길이를 살짝 랭크를 줄여줘도 됩니다. 더 타이트해졌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피크가 뜨니까 여기서 볼륨을 내려도 되고, 아니 아웃풋 볼륨에서 증폭시킨 만큼
5.6dB를 올렸죠. 그럼 여기서 한 좀 4dB 정도 아니면 5dB 정도 조율을 해볼게요. 피크는 안 뜨죠. 그래서 이 정도 잡아주시고, 그래서 클릭 팝 거리는 소리가 이제 좀 심해지는데 이거를 이제 어떤 형식으로 잡아주냐면은 그만큼 증폭이 됐으니까, 여기가 증폭이 됐으니까 이제 팝이 생기면서 팝 사운드가 생기면서 톡톡 튀는 소리가 생기죠. 팝 사운드가 그 장르 팝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클릭하시면은 이제 제가 다시 플레이를 하면 여기서 이제 증폭된 상태에서 컷오프를 싹 로우 패스를 시키게 되면은요, 그 안을 좀 둥글 부분을 좀 잡아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 어택이 너무 과하기 때문에 여기 와서 이제 다시 좀 조율을 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저음 부분은 이 정도 잡고 좀 더 사운드를 타이트하게 잡기 위해서 안에 있는 디스토션으로 어느 정도 사운드를 윤곽을 잡았다면은, 여기 또한 saturation 있는 플러그인이 있는데, 이거는 드라이브 개념입니다. 테이프 saturation이어서 옛날 테이프로 따뜻한 사운드를 아날로그 모델을 따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올리게 되면은 들어보세요. 사운드가 좀 더 타이트해졌죠? 퍼진 거를 살짝 드라이브 개념으로. 그래서 여기서 오토 게인 하면 이제 게인이 지가 알아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잡아주고, 그 다음에 이것 또한 하이 프리퀀시 쪽을 이렇게 줄일 수 있어요. 올리고, 이거는 이제 로우 프리퀀시를 좀 더 올리고. 근데 이거는 2키로 만지는 게 정교하기 때문에 저는 이걸 거의 안 만지거든요. 살짝 드라이브로 올린 다음에 드라이브가 걸린 양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아웃풋을 살짝 줄입니다. 좀 더 타이트하게 잡기 위해서.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듀얼로 해가지고 좀 더 증폭을 시키는 건데, 듀얼로 하게 될 거는 사츄레이트가 밀집이 된다는 어떤 용어이기 때문에 드라이브를 걸어서 좀 뭉개준다는 표현이랑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듀얼로 하게 되면은 너무 사운드가 작아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른 얇은 사운드나 아니면은 좀 축소시키시고 싶은 어떤 사운드로 이제 접근하는 건데, 이 이펙터는 나중에 좀 더 정교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그래서 너무 타이트해지니까 살짝 퍼지는 맛이 있는 게 좋죠. 그리고 다시 이퀄라이저 쪽에 가가지고 게인을 좀 올려서 증폭을 한번 시켜볼게요. 자, 그러면 일단은 이제 잡아놨고, 이렇게 그러면 로우 킥으로 한번 가봅시다. 탑 킥인데 여기에서 이게 로우 킥으로 내려가죠. 죄송합니다. 이거를 다시 올린 다음에 이제 탑 킥을 다시 잡아볼게요. 그럼 로우 킥은 동일하게 볼까요? 잠시만요. 이거를 얘를 올려가지고 죄송합니다. 탑 킥. 그다음에 얘는 로우 킥. 미련한 짓으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미련하게. 뭐 여하튼 한번 들어볼게요. 오케이, 느낌은 전달됐죠. 자, 그럼 탑킥을 이제 어떻게 잡느냐? 여기에 보시면은 붕붕거리죠. 동일하게. 하지만 이제 윤곽이 좀 더 퍼져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잡으려고 하는 부분은 여기 있는 거를 일단은 여기 오셔서 로우 패스 필터로 가되 일단 피치를 조금 더 높입니다. 그러면 들어볼게요. 탐 소리가 거의 비슷하게 나죠. 그러면 여기서 피치를 조율하듯이 살짝 윗부분을 부각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택 조금만 올리면은 여백이 생기면서 배음이 생기죠. 거기다가 디스토션을 주면은 컷오프로 살짝 하이 쪽 줄여주고, 이것도 동일하게 리트리거 더 타이트해지죠. 빼면은 살짝 불안정하게 움직임이 살짝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타이트하게 잡아주기 위해서 리트리거 때려줄 때 항상 동일하게 때려주는 그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 DK를 올리면 올릴수록 이제 음이 들리기 시작하죠. 근데 음을 최대한 들리지 않게 해서 짧게 DK로 디스토션 한번 조금 더 올려보고, 이것도 동일하게 여기 오셔서 여기에서
채널 스트립에 와서 트랜지엔트를 키고 어택을 좀 올리게 되면 이제 클릭 소리가 나니까 살짝 클릭 나오기 전까지만, 그래서 릴리즈 조금 줄이고 그다음에 사츄레이션으로 동일하게 한번 드라이브를 걸어봅시다. 탄탄해졌죠? 자, 그러면 이제 EQ 오셔서 저음을 살짝 빼는 게 좋아요. 왜냐면 충돌이 되니까. 그러면 로우 컷으로 한쯤 같이 들어보면서 이제 줄여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일단은 중요한 거는 로우 킥에 있는 어떤 디케이를 쏘는 거를 어느 정도는 줄여도 감소시켜도 됩니다. 그럼 여기 와서 이건 사운드가 좋은데 이게 또 흐트러지면은 전체 비율이 또 흐트러질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윤곽을 잡은 상태에서 EQ를 도입하는 게 좋습니다. 처음에 제가 보여드렸던 그 샘플 레이어 하듯이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는 로우 킥, 여기는 탑 킥. 그러면 여기 있는 부분을 어느 정도 감소. 시프트를 누르고 조금 너치로 충돌되는 부분 잡아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로우 컷도 간단하게 여기서 181 정도 여기서 이제 감소를 했다면은 여기서 또한 조금만 한좀 30Hz, 35 아닙니다. 처음을 냅두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것 또한 살짝 시프트로 여기를 줄여볼게요. 자, 그리고 클릭 소리가 아직도 너무 뻔하게 들리는데 이것 또한 로우 킥에서 잡아보도록 할게요. 좀 더 감소가 되죠? 안정감 있게 더. 릴리즈도 조금만 뭐 저음이니까 더 붕붕거리게 잡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클릭 소리가 되게 거슬리는데 그럼 이걸 이제 어떤 형식으로 이제 잡아주느냐, 여기 오셔서 이제 탑킥도 릴리즈가 여기 정도 조금 줄여볼게. 다시 별 효과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형식으로 이제 진행해지냐면은 저번에 그룹 트랙을 만들었잖아요. 그럼 여기서 윤곽을 잡아보는 겁니다. 그럼 킥을 여기서 이제 그룹 채널로 보내는데 여기 둘 다 클릭을 하시고 여기에 에디 채널 세팅의 스테레오 아웃에서 Alt Shift를 누르시고 킥으로 보내주시면은 여기랑 이제 킥으로 갔어요. 보시죠? 킥 갔고 다음에 여기도 킥 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전체적인 윤곽을 잡아주는데 자, 여기서 이제 채널 스트랩에서 이제 또 한 번 잡아줍니다. 트랜지엔트로 한 번만 같이 부각한 부분을 이제 올리게 되면은 좀 더 통일감 있게 잡히고요. 그 다음에 사츄레이션으로도 한 번만 잡아줍니다. 왜냐하면 이게 또 두 가지 어떤 사운드를 배합하는데 한 톤으로 결합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거를 딱 잡아주시면은 좀 더 사운드가 타이트해졌죠. 자, 그러면 이제 아직도 톡톡 쏘는 사운드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잡아주냐, EQ로 한번 처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와서 일단 하이컷을 한번 해볼게요. 어느 정도 사운드가 더 타이트해졌죠. 이거를 빼는 순간 클릭 소리가 되게 잘 들리기 시작하는데 이 정도 잡아주면은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죠. 그리고 이제 지금 둘 다 볼륨이 0입니다. 따라서 얘는 조금 포인트 2.0으로 잡히는데 거의 0과 동일하죠. 자, 그러면 이제 탑킥을 어느 정도 마이너스 6dB, 지금 이 제가 마이너스 6dB 내리는 거는 어떤 특정한 dB를 생각하고 볼륨을 내린 게 아니라 그냥 랜덤으로 내린 거기 때문에 이건 무의미합니다. 제가 이걸 내리는 거는 이제 저음이 더 밖으로 부각되기 원하느냐 아니면은 이쪽 하이 부분이 더 부각되기 원하는 밸런스를 이제 간단하게 데시벨로 이제 설정하는 건데 보세요 한번.
마이너스 9 정도까지 한번 내려가 볼게요. 9 내리고 솔로를 풀면 살짝 조금 파워가 들어가죠. 그럼 로킥이 간단하게 얘를 따로 한번 또 하이 쉘프로 이 부분을 살짝 이렇게 줄여줍니다. 뭐냐면은 전체적인 거를 이제 여기에 오시면은 보이는 바와 같이 하이컷을 2K 정도까지 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거의 로우 패스를 한 거기 때문에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이 필터는 곡선이 24입니다. 여기서 24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거를 좀 더 들어가게 할 수 있도록 여기에 전체를 깎기보다는 살짝만 1K에서 이 정도 사이 한번 들어볼게요. 좀 더 안정감 있고 붕붕거리죠. 자, 이걸 이제 하나씩 테스트 해볼게요. 네, 그럼 로우킥도 한번 조금만 줄이면서 밸런스를 맞춰볼게요. 마이너스 2dB 정도. 그리고 여기 와서 살짝 디케이 조금만 더 줄여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나? 그리고 탑킥도 어택 조금만 올려볼게요. 이 정도 잡았고, 자, 그럼 일단 두 가지의 사운드를 결합해서 조금 정리하는 차원에서 엔벨롭 쉐이퍼에서 릴리즈를 둘 다 같이 함께 내려볼게요. 왜냐면 너무 붕붕거리는 게 서로 충돌하는 느낌이 살짝 들어서. 타이트해지고 어택도 원래 상태로 한번 복원을 해볼게요. 아닙니다. 올리는 게 나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오셔서 더 줄여봅시다. 그런 다음에 줄인 상태에서 여기를 부각을 하면은 팝한 부분이 사니까 한번 줄여보겠습니다. 이렇게 찾아봐서 어디가 팝팝거리는지. 그리고 베이스를 저음 영역대를 조금 더 부각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각을 시킨 이후에 볼륨을 내리는 형식으로 접근해서 90Hz 시프트를 누르시고 큐 포인트를 얇게 잡으면은 일단 여기 올려놓고 여기서 파라메트릭으로 벨 EQ로 바꿔보고 그다음에 이것도 2로 잡아볼게요. 네, 이게 좀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반 옥타브 6dB로 들어보겠습니다. 여기가 딱 좋죠. 한 좀 75 정도. 그러면 12dB까지 한번 올려볼까요? 한 옥타브. 네, 파워풀하고 괜찮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한 번 더 깎아볼게요. 그런 다음에 볼륨을 이제 조금 줄여주시면은 자, 이거를 이제 어느 정도 행렬을 해준다는 형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면은 행렬이라는 거는 붕붕거리는 거에 올리는 거를 어느 정도 통일감 있게 일렬을 키 큰 사람과 키 작은 사람들이 동일하게 행렬을 할 수 있게 컴프레서로 한번 여기에 채널 스트립으로 컴프레서는 제가 다른 시간에 디테일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붕붕거리는 거 어느 정도 해결하는 어떤 차원에서 이걸 접근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어택감은 올리면 어떻게 디케이 효과를 내고 릴리즈는 이제 거기에서 얼마큼 올라가나 내려가냐 컴프가 걸린 이후에 얼마큼 풀어지냐인데 이거는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하나씩 단계적으로 설명하는데 일단 이거 처리하는 걸로 일단은 접근하겠습니다. 일단은 사운드 윤곽을 잡는 거에 목적을 두는 거니까 컴프레서의 어떤 의미적인 어떤 기술적인 부분은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드라이브도 살짝 주고 인풋도 그래서 이 튜브 컴프레서는 아니고 디스카드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스탠드 컴프레서로 한번 들어갈게요. 스레시홀드. 릴리 좀만 더 길게. 레이시오도 비율을 올리고. EQ 들어가가지고. 자, 이 정도면은 어느 정도 베이스 킥 드럼의 윤곽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벤저스 샘플팩이나 이런 걸 들어보셨으면은 여기 위에 얹혀지는 질감, 어떤 디스트 걸린 질감인데 이거를 그러면 한번 신테사이저로 이거를 뭐 증명하려는 게 아니라 이런 걸로 사운드가 가능하다는 거를 이제 민감하게 이런 형식으로 사운드가 체결이 된다는 거를 이제 인지를 하셨으니까 이 소프트 킥에 있는 거를 어느 정도 감안을 하고 여기 있는 거를 이제 추가해서 하이 패스를 해서 완전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거를 아예 오디오 오셔서 그 remove 볼륨 커버를 하시면은 볼륨 커버가 다 없어집니다. 그러면 여기에 오셔서 이제 로우 컷으로 이제 하이 부분 충돌되는 부분을 어느 정도 잡으면서 위에다 얹혀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것도 동일하게 4비트 줄이면서 그래서 이 부분은 거의 필요 없으니까 여기서 이걸로 로우 쉘프로 이 부분 깎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사운드가 타이트해졌죠. 그리고 조금 저음 영역대에 많이 몰려 있는 것 같아서 이쪽 부분을 좀 부각시키도록 하고 얘 또한 킥으로 보내 보겠습니다. 이거를 빼면은 살짝 질감을 도움을 주죠. 그러면 여기서 여기에 부분이 이미 깎여 있는 샘플이기 때문에 이거를 과하게 한번 하이로 올려본 다음에 여기서 얼마큼 감소를 해야 되는지 부각이 되고 감소가 되는지 한번 파악해 볼게요. 그리고 볼륨 커브도 이런 형식으로 살짝 짧게 탑킥과 자, 잘 들어보시면은 위쪽과 충돌이 살짝 됩니다. 왜냐면 피치가 되게 비슷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페이즈 서로 캔슬된다는 어떤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여기 와서 위상을 뒤집을 수도 있지만 그 부분을 일단 더 기술적으로 제가 설명하기에는 초기 단계에서 일단 볼륨 커브로 귀를 트레이닝 하는 게 어느 정도는 어택 엔벨롭으로 오늘 어택과 디케이 서스테인 릴리즈를 어느 정도 파악을 했으니까 이런 형식으로 이제 한번 사운드를 결합해 보는 것도 조금 더 이 강의에 적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볼륨 어느 정도 올리고 그리고 여기서도 살짝 어택을 좀만 줄여볼게요. 디스트 그리고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짧은데 여기는 길고 자 그러면 일단 0으로 둔 상태에서 한번 다시 접근해 볼게요. 살짝 내리고 그 다음에 저음을 부각을 시키면은 얘는 한 좀 마이너스 5 정도 보시면은 미세한 차이가 있긴 합니다. 이걸 또한 부각을 개인으로 조금 올려주시면 이제 얼마큼 효과가 있는지 파악할 수 있거든요.
한 좀 3dB 정도 올려놓고 붕붕거리는 건 어느 정도 잡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로우킥도 어느 정도 릴리즈 조금만 내려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파형을 갖고 이거를 이제 계속 이런 식으로 작업하다 보면은 나중에 주어진 사운드 변형이 훨씬 손쉽다는 걸 이제 파악할 수 있겠지만, 이것 또한 내가 어떤 감성으로 접근하는지 파악하기에 참 많은 도움이 됩니다. 나중에 베이스 사운드 만지는 거와 그 다음에 신트사이저, 뭐 신스 사운드, 패드, 여기에서 이 테크닉 안에서 갖고 노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슬로우프를 좀 더 주기 위해서 로우 패스를 24로 한번 다시 잡아보고 좀 더 깔끔하게 처리해 보도록 해볼게요. 그러면 클릭 소리가 어디서 나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디스토션 한번 다시 줄이고 더 깊게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디케이를 제가 봤을 때는 이 킥의 그 레트롤록의 그 클릭 소리가 상당히 다른 그 VST 인스트루멘트보다는 좀 과한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제 제가 이걸 사일렌스로 테스트해 본 결과, 근데 사일렌스는 키베이스 사용자들이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만일 사일렌스를 갖고 계시면은, 저도 갖고 있는데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사일렌스를 이 부분은 키베이스 처음 구입하신 분들은 사일렌스가 없으시면은 일단 참고로 이 특징에 대한 신테사이저의 특징, 이 차이점을 어느 정도 인지하시라고 제가 이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기본 프리셋에서 이니셜 프리셋으로 간 다음에 사인 웨이브로 가서 일단은 동일하게 여기를 킥을 가지고 오면은, 그러면 일단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이것도 오실레이터 1, 그 다음에 오실레이터 2, 이게 한 채널로 이제 컨트롤 가능한데, 이제 레트롤록 같은 경우에는 오실레이터 1, 2로 이제 마감이 되거든요. 따라서 이것도 필터 하나로 이걸 두 개를 컨트롤하는 거고, 여기에 믹서 볼륨이 있는데, 이거는 너무 생각하시지 마시고 일단 파형으로 어떻게 변조가 되는지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이게 믹서 창의 어떤 그 인서트 있잖아요. EQ, 여기에 있는 인서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믹서 창은 여기서 볼륨 조절,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필터 A, 이 전체 오실레이터 1과 오실레이터 2를 컨트롤하는 필터, 그 다음 이건 전체 필터 컨트롤인데, 여기서 필터 타입에서 일단 로우 패스로 지정해 놓은 다음에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보이스는 하나로 일단은 이 옥타브 피치, 옥타브는 여기선 직접적으로 1, 2, 3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레트롤록 같은 경우는 다른 형태로 이제 4, 옥타브, 8 이런 형식으로 이제 진행이 돼 있죠. 자, 그럼 여기서 일단 사운드가 어떻게 더 깔끔한지 사일렌스의 그 차이를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리트리거로 여기서 하나하나씩 따로 설정할 수 있고요. 그럼 보세요. 이거를 디케이를 좀 더 올리고, 그죠? 훨씬 부드럽죠? 그리고 드라이브를 올리고, 그 다음에 디스토션을 걸면은 오버드라이브를 어마운트를 살짝 줄여요. 디케이 살짝 더 올리고, 컷오프도 살짝 115까지 올려주고, 그 다음에 슬로프도 24 말고 12로. 네, 24가 지금 적당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위에 레이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비교 분석을 해본 결과 동일한 어떤 패턴으로 이걸 진행했는데, 로우킥 클릭이 상당히 심하죠. 따라서 일단은 킥을 이거와 이거를 함께, 그 다음에 이 사일렌스 같은 경우에도 킥으로 보내면은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더 깔끔하죠? 이거랑
이거는 조금 뭐라고 할까, 좀 바람기 살짝 빠지면서 넓적한 느낌이 있는데 사일렌스는 확실하게 타이트하게 잡아줍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것도 하이를 줄일 수 있겠죠. 뮤트 하면은 그다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면 사일렌스가 되게 안전하게 잡아줬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제가 삽질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킥은 잡혀 있으니까 로우 킥에서 이제 이거는 사일렌스를 일단 채택한다고 하고요. 그 탑킥과 이것도 또한 사운드가 클릭 소리가 거슬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여기 오셔서 옥타브를 하나 올리고 동일하게 살짝 잡아보도록 할게요. 디케이를 살짝 낮추고 어택 살짝 올리고, 그러면 이 사운드도 피치가 올려진 상태에서 들어볼게요. 여기서 EQ 잡아주시고 로우 컷. 자, 여기서 이제 클릭거리는 소리 충돌되는 부분인데 이걸 또 다시 한번 잡아보세요. 훨씬 깔끔하죠? 그럼 여기서 동일하게 EQ를 살짝 이 부분 잡아주고, 그 다음에 여기 킥 오셔서 다시 올리겠습니다. 살짝 더 안정감이 있게 들립니다, 제가 봤을 때는. 자, 그러면 이제 스네어를 들어가는데, 스네어 같은 경우에는 얘를 불러와서 얘는 자 일단은 디폴트로 서투스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오실레이터 1 있는 볼륨을 어느 정도 줄여놓고 여기에 노이즈가 있거든요.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테레비에서 방송 꺼질 때 화이트 노이즈죠. 자, 그러면 오실레이터 1이 어떤 역할을 해주냐면 로우 스네어 있잖아요, 무게감, 이거를 끄고 이렇게 해서는 그냥 파형으로 들리는데, 이거를 넣은 순간 밑에 어떤 무게감의 역할을 해주죠. 자, 그럼 이거를 이제 하이패스로 슬로프를 18, 18로 잡고 이거를 올리면 올릴수록 얇아지죠. 그럼 여기 중간 정도 넣고 어느 정도 무게감을 싣고 잡고, 그 다음에 서스테인을 좀 줄인 다음에 디케이를 살짝 올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여기에 있는 주어진 피치에서 한번 들어볼게요. 이것도 보시면 살짝 플랫한데 이것 또한 이제 EQ를 살짝 보면서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를 어웨이전 탑을 잡아놓고 자, 그럼 이거를 이제 직접적으로 여기 와서 EQ를 손을 보는 게 어느 정도는 실용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 한 좀 10 정도 여기서, 그리고 조금 더 스냅이 떨어지게 릴리즈 좀 줄이고 서스테인 한번 줄여볼게요. 디스토션 어느 정도 걸어주고, 근데 여기서 이제 인지하셔야 될 게 어느 정도는 좀 밝은 소리가 이제 화이트 노이즈로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어떤 무게감은 톤을 어느 정도 느끼지 않게 이거를 잡아줘야 됩니다. 그 어떤 파형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어느 정도 인지를 하시고 이 부분을 이제 믹싱을 간단하게 잘 하시면 돼요. 그럼 다시 돌아간다면은 여기 오실레이터 원에서 볼륨을 줄이고 노이즈를 확실하게 볼륨을 확 올리면은 이제 부각되고 싶은 믹싱 하는 것처럼
레이어 쌓듯이 하이 쪽이라고 이거를 생각을 하시고 이거는 조금 로우 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믹싱하는 겁니다. 볼륨이 상당히 커졌으니까 좀 줄이고요. 근데 이걸 빼면은 이제 킥이랑 같이 들으니까 이제 잘 부각이 안 되는데, 자 스네어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래서 그러면 이거를 피치를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여기서 올려도 되고 아니면 여기서 올려도 되고. 그쵸? 이게 훨 낫죠? 어느 정도 무게감을 주니까. 그래서 음이 어느 정도는 들리지 않게 디케이를 조금 더 줄여서 줍니다. 그리고 컷오프 좀 열어주고 디스토션 좀 더 주고. 자 그러면 어느 정도 스네어의 무게감은 정확히 샘플처럼은 아니지만 흡사하게 이런 원리로 진행이 된다는 거 이제 이해가 되셨잖아요. 그러면 들어볼게요. 그리고 킥 볼륨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여기 와서 살짝만 더 줄여주고 밸런스를 잡아줍시다. 자 그러면 하이햇은 어떤 형식으로 진행이 되냐, 이것도 동일하게 일단은 이거를 찍고, 이거는 음이랑 솔직히 무관입니다. 왜냐면 화이트 노이즈로 확실히 갈 거기 때문에 여기 드럼 맵으로 클릭하셔서 아무데나 잡고 일단은 좀 신나게 16비트로 갈게요. 자 16비트로 가면은 여기 와서 이제 오실레이터 1을 완전 볼륨을 줄이시고 노이즈를 킨 이후에 일단은 화이트 노이즈의 밴드 패스 필터로 가겠습니다. 이제 밴드 패스 필터는 주위에 있는 하이가 로우를 줄인 여기에서 이제 EQ로 제가 보여드린다면은 밴드 패스 필터는 로우에 있는 하이 패스,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로우 패스를 해서 이 줄인 상태에서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주파수를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로우와 상하가 줄여진 상태에 이거를 조율을 하는 거니까 이렇게 인지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하이 패스 필터를 보시면은 여기 있는 이제 밴드 패스 필터죠. 하이 패스 필터가 아니라 밴드 패스 필터를 들으시면은 화이트 노이즈가 좀 더 하이 쪽이 들 쏩니다. 이거랑 그쵸? 그래서 이거를 어느 정도 너무 쏘면은 이제 거슬리니까 어느 정도 이걸 조율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걸 로우 패스 가는 게 아니라 하이 패스 24로 한번 가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가운데다 두고 올리면 더 얇아지겠죠? 이 정도 잡아두고 서스테인 완전히 없애고 살짝 아주 얇은 하이 사운드죠? 그렇게 되면은 보세요. 솔로 레브 들어보겠습니다. 네, 하이 사운드 나왔으니까 여기 와서 디스토션으로 올려주고 그 다음에 필터를 조금만 조율해주면서 저는 솔직히 이제 디스토션으로 증폭이 됐으니까 게인이 그 다음에 뭉개지는 형태에서 어느 정도 이거를 내렸다 올리면은 무게감이 있는데 어느 정도 무게감을 둔 이후에 여기 오셔서 로우 컷으로 살짝 윤곽을 잡아주는 게 저는 상당히 더 깔끔하다고 감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보세요. 이 정도 잡아주고 그 다음에 하이 부분도 이제 쉘프로 하이 쉘프로 살짝 부각시켜 주는 겁니다. 이 정도. 그다음 볼륨 살짝 줄여주고 한번 들어볼까요? 다 같이. 자, 그럼 스네어가 조금 살짝 둔탁하죠? 그러면 여기 와서 이제 EQ를 다시 잡아주는데
일단은 서스테인 더 없애고, 그리고 피치도 다시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이제 퍼커션이 됐죠. 거의 너무 과하고 이 정도까지만 하되, 여기서 이제 EQ를 플랫하죠. 그래서 EQ로 살짝 올려줍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래프상 좀 1, 2dB 올라간 거예요. 여기에서 7dB 정도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너무 쏘는 사운드는 여기 와가지고 살짝 이렇게 잡아주면 됩니다. 그럼 보세요. 전체 들어보면은 조금 조율을 해주면서 자, 이 부분 중요한 파트는 뭐냐면요. 이대로 신테사이저 사운드로 드럼을 만들어서 연습하는 것도 좋은 연습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파트는 큰 그림을 봤을 때는 모든 사운드는 EQ와 필터, 그 다음에 어떤 피치로 인해서 변화가 된다는 것을 인식을 하시면은 사운드 접근하는 방식 자체가 태도가 변하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초보자 입장에서는, 아니면은 이거를 거치지 않고 지금 작업을 꾸준히 하셨다면 이거를 한번 검토해 보시고 사운드가 어떻게 결합이 돼서 변조가 되는지의 원리를 다시 파악하는 것도 좋은 운동일 겁니다. 귀에 아주 좋은 운동이고, 이게 이제 정교해지기 시작하면 믹싱도 되게 자연스럽게 피치와 어떤 느낌을 중요시 여기면서 단순히 그냥 사운드가 서로 결합되어서 이렇게 잘 맞추기보다는 느낌에 좀 더 감수성을 집중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이제 시간 나시면은 참고하시고 연습을 해보세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기능적인 면을 다시 한번 검토하면서 인서트에 어떻게 이펙터를 넣고, 그 다음에 샌드와 여러 가지 믹싱 방법도 보여드리겠습니다.